이 탁본, 이제 소역이 탁본한 거고, 지금 현지에서 지금 사진 찍은 거고, 소역은 뭐라고 했냐면은, 요 글자가 아니면 저축이라고 할 때 저자, 요 글자 같다라고만 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용자 아니면 곽자, 성하고 관계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었어요. 나머지 해석을 하지 않고, 저나 용, 곽일 것 같다라고만 이제 소역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내 문헌 사전에 있는 모든 걸 찾아가지고 과연 저와 용이 맞는가, 다 사전 뒤졌어요. 그뭐 보면은 뭐 중문 사전 한전 다 지적이 보니까 이것이 요 글자가 가운데의 중자가 아니고 저구나. 저라는 걸 이렇게 하고 시대별로 이렇게 변천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글자는 또 용이구나. 용을 이렇게 글자들이 다 변형된 것들이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글자가 변형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 후대에는 저축하면 쌓을 저자로 이렇게 바뀌었고, 어제 이제 쌓았는데 조개 패니까 역시 이제 저축한 우리가 쌓을 저자로 이렇게 이제 글자가 변형되면서 이렇게 변천했죠. 그래서 저와 용이 일단은 확실하겠다. 이렇게 음득은 저와 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골문에 보니까 각골문이 조금씩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형이라면 각골문에 이렇게 여기 좀 좌우에 길어 이렇게 해서 글자들이 이 저자인데 각골문에 있는 실물인데 글자들이 조금씩 변형돼 나타나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좀 변형하고, 요것은 이제 화살표 4개인데 2개로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어차피 이제 글자는 맞게 새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새겨서 약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이 실제로 각고문에 나와 있는데 원 글자에 비해서는 많이 변형되기 시작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자, 고문자를 할 때는 무조건 설문해자를 봐야 되니까. 근데 설문해자를 딱 들어보니까 설문해자는 변적물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갖춰 쌓아놓는 것, 또는 그 쌓아놓는 이런 창고 같은 것, 뭐 이런 개념으로 변적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 또 보니까 이 글자는 보니까 용인데 성의 담이다. 또는 곽이라고 해석할 때는 제나라 곽씨의 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문해자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바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하를 찾았어요. 이하가 이제 우리 한자 옥편의 가장 오래된 문헌이기 때문에 이하를 찾았어요. 이하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하에 보니까 이하의 석궁이라는 궁전에 관련된 용어들을 해석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궁전에 관련된 용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용과 저가 이 석궁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적물이 이런 것들은 후대의 표현들이고, 이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사전에 궁전과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궁궐과 관계되니까 그 글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용과 저가 궁궐 관련 용어라는 것을 석궁편에서 알게 됐고, 뭐라고 했느냐, 석궁에는 문정지간 위지저라 그랬어요. 문정지간에 위치한 것이 문과 병풍이라고 해도 되고 문과 병 사이를 절하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문과 병 사이를. 그 다음에 용은 장위지용이라고 해서 국어의 담을 용이라 한다. 이것이 이제 궁궐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아까 설문에서 본 해석과는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단옥제는 허신이 해석한 것을 잔주를 붙여가 또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단옥제의 주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인군조시 소절입처라고 해서 임금이 조회를 볼 때 궁전이 문과 병풍 사이에 서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단옥제가 곽박의 주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신도 보지 못한 걸 단옥제가 본 거예요. 찾아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일기예요. 그 일기에 이건 우리가 사서오경이니까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내에 천자가 조회받는 자리에 서고 삼공이 동쪽에 서며 지우가 서쪽에 서서 아련하는 것을 조라한다. 아련이라면 요즘 아련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배하라는 거, 특별히 임금을 변경 걸 아련이라고 하죠. 그걸 조라한다. 천자 당저일입 이 말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이 조라는 게 결국 천자가 조회받는 자리, 그 자리를 조라고 했구나. 당저 저위라는 말이 이제 이 얘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고,
그러면 용은 뭐냐? 얘기해. 용은 그때 이 조회를 받을 때에 천자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를 성벽을 궁전의 성벽 앞에 쓰는데 그 성벽을 용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의 궁궐 안에서 천자가 조회받는 광경을 연상하면은 이게 이 문자에 대한 스크린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천자가 조회받는 자리를 절하하고 용은 천자의 궁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보니까 이런 용을 이렇게 해석했던 뭐 시편에 보면 뭐 이렇게 아주 하고 뭐 여러 개 서전에도 보면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광피사표 화금만방이라고 이 광피사표 화금만방을 줄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광화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광화문이란 결국 이 광피사표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천자의 그 은혜가 퍼지고 교화가 만방에 떨친다는 이 결국 이게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주례에 나라를 세울 때 변방정의예요. 항상 사방을 먼저 분별해서 정하고 도읍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사방에 대한 표시, 사방의 방해 표시 이런 것들을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천자의 예제와 관련된 글자다. 주례는 구체적으로 조근례라고 그래요. 조근례. 천자가 그런 조회받는 것이 1년에 4번이 있어요. 4번이 있는데, 뭐라고 해? 봄에 조회받는 건 조, 여름에는 종, 가을에는 근, 겨울에는 우. 그러니까 임시로 만나는 건 해. 함께 대한 임시로 만나는 건 동. 조종, 근우, 회동. 이 6가지가 바로 천자의 예법이에요. 각골문에는 천자라는 말이 없어요. 각골문에는 천자라는 말이 없다. 그 다음에 한나라 채홍이 독단에서 정말 독단을 했어요. 천자는 이적의 칭호다. 이게 뭐 유명한 말이죠. 천자는 동유적 용어지 우리 중국하고 관계없어. 딱 선포한 게 독단의 채홍이에요. 보세요. 천자는 문이 다섯 개예요. 5개. 우리 광화문은 문이 몇 개예요? 광화문은 문이 3개예요. 제국은 문을 3개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주례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고구려 집안 환도성 궁전틀에 나온 기와를 보니까 이게 아까 절하고 했잖아요. 각골문의 전데 이제 좀 더 심하게 변형돼서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방 문양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이 변형돼가지고 이런 문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까지도 이건 집안 환도성 궁전이니까 고구려 궁전 문화에도 이 천자 문화가 남아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